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오늘도 치료 종료한 궤양성 대장염 환자 치료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20대의 젊은 남자입니다. 2024년 2월경에 처음 증상이 시작되었다. 식사 조절을 잘 못하고 피곤이 겹치면서 혈변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2023년 3월에 서울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에서 내시경과 각종 검사를 한 이후에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았다. 처음에 메자반트 네알, 아사콜 좌약을 사용하고 나서 증상이 호전되어서 2-3개월간 관해 상태를 유지했다. 5-ASA 제제를 사용하고 나서 잠시 관해가 되었네요.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 중에 5-ASA 제제를 사용하고 나서 길게는 1-2년 정도까지 관해가 오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은 효과가 2-3개월밖에 안 갔네요. 다시 혈변이 시작되고 나서는 양약을 계속 먹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 한걸음 한의원에 내원하신 것은 2025년 8월 18일입니다. 서울의 모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다. 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죠. 아는 지인이나 광고를 하는 다른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아서 복용 중인데 한걸음 한의원에도 상담하려고 한번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내원하셨으니까 상담을 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한의원에서 메자반트를 끊어보자고 해서 현재는 아사콜 좌약만 하루에 한 번 사용 중이다. 메자반트를 끊는 게 큰 문제는 아닌데요. 양약은 가급적 모든 증상이 안정된 이후에 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무턱대고 끊었다가 증상이 나빠지는 수도 있죠. 물론 증상이 나빠져도 한약으로 잘 치료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환자분들이 잘 못 견디죠. 당장 혈변이 늘어나거나 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안전하게 치료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리 다 말씀드리려고 노력하죠. 그래야 특정한 일이 생겨도 불안하지 않죠. 대변은 하루에 2회에서 5회 물음변을 본다. 혈변이 묻어 나온다. 점액변이 많이 나온다. 대변을 보고 나서도 대변을 덜 본 것 같은 잔변감이 있다. 아직도 증상이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죠. 구내염이 잘 난다. 궤양성 대장염의 흔한 합병증이죠.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고 심장이 두근거린다. 입맛이 별로 없다. 잘 체한다.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안 된다.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등의 자율신경 실조 증상이 있죠. 주로 좀 예민한 분들이 이런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한다. 매운 음식 먹으면 설사한다. 차가운 것을 먹고 설사하면 차가운 설사라고 해서 한리라고 부르죠. 매운 음식을 먹고 설사하면 매운 음식은 열이 나니까 열리라고 부릅니다. 딱 보아하니 상부소화기 증상을 동반하고 있으면서 염증형 증상을 띠고 있네요. 호흡기 문제도 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진찰이 끝나고 나면 치료 계획이 서죠. 그런데 이날은 그냥 가십니다. 다른 한의원에서 처방한 한약을 드시고 계시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에 양쪽 치료를 다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원래 다니시던 곳에서 치료 받으시라고 말씀드려요. 다행히 치료가 잘 되면 환자에게 좋은 거고요. 만약 거기서 치료가 잘 안 되시면 당연히 저에게 다시 오시겠죠. 그런데 8월 말에 한의원으로 다시 내원하십니다. 대변은 7-8회에 설사한다. 혈변, 점액변 조금씩 계속 나온다. 대변의 수가 조금 더 늘었네요. 저에게 치료하기로 하셔서 대변 검사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2025년 8월 27일 대변 칼프로텍틴 440점, 대변 잔멸 반응 1200점으로 양성입니다. 대변 칼프로텍틴 440점이면 조금 높은 수준이고요. 혈변은 명백하게 있네요. 상부소화기 문제가 명확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소화기 문제와 염증을 함께 치료하는 처방을 사용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말씀해 주시는데 8월 말에 한방치료 시작하시면서 바로 좌약을 끊으셨대요. 제가 가급적 양약을 천천히 끊도록 유도하는데 가끔 이런 분들도 있죠.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좋죠. 이분이 마음이 너무 급하신지 한약을 하루에 3회, 4회씩 드십니다. 2025년 9월 9일 대변 6-7회 살짝 줄었네요. 혈변은 40%, 50%가량 줄었다. 점액변은 아직 비슷하다. 식욕이 많이 좋아졌다. 소화 잘 된다. 의도한 대로 좋아지네요. 2025년 9월 24일 대변은 4-5회, 혈변은 70% 정도 줄었고 점액변은 30% 정도 줄었다. 혈변과 점액변이 줄어드는데 특별한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혈변이 먼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혈변은 염증 궤양이 심할 때 장내에서 상처가 생겨서 출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면 출혈이 먼저 줄어들죠. 반면에 점액은 장의 점막이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상처를 덮고 있는
혈장 성분이 떨어져 나오기도 해서 점액변은 비교적 나중까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대변은 4회에서 6회, 실제로 대변을 보는 것은 2회 정도다. 나머지는 가스와 분비물만 나온다. 실제 대변을 보는 것은 정상변이다. 혈변, 점액변은 아직 있다. 식사 소화는 너무 좋아졌다. 처방을 염증형 처방으로 바꿔줍니다. 2025년 10월 20일 갑자기 양쪽 무릎에 통증이 생겼다. 손목, 발목이 부어서 소염제 처방받았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을 못 걸어 올라가서 무릎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다. 사실 이때 갑자기 관절 통증이 왜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관절 통증이 좀 생겼다고 바로 무릎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한국 병원의 대응 방식이죠. 젊은 사람이 무릎에 좀 아프다고 바로 스테로이드를 쓰면 안 되는 거죠. 한국은 스테로이드 쓰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약물 남용이 너무 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을 내원하시라고 말씀드려서 직접 진찰하고 통증이 있는 부위에 침, 약침 치료도 합니다. 이분도 살짝 문제인 게 물론 아픈 것은 알겠는데 기다리지를 못하시고 바로 스테로이드 먹고 대학병원에 가서 MRI도 찍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아서 먹었더니 밤새 설사를 심하게 했다. 양약이 병을 더 만들고 있죠. 병원에서 당분간 입원 치료한 후 퇴원하면서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았다. 2025년 11월 8일 스테로이드를 몇 주 동안 계속 먹었더니 불안, 초조하고 우울증이 생겼다. 위산 분비 억제제 먹고 속이 많이 불편하다. 제가 환자에게 보통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편인데 이날은 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통증이 있더라도 조금 지켜보면서 천천히 치료해도 되는데 그것을 못 참고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병원을 몇 군데를 다니고 있고 여기저기서 약을 처방받아서 너무 많이 먹고 있죠. 그리고 양약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증상도 많이 생기고요. 스테로이드 먹고 우울증까지 왔으니 이 정도면 좀 너무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따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저런 양약 많이 먹지 말라고요. 지금 양약 부작용으로 궤양성 대장염조차도 치료가 안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약 너무 많이 먹을 생각하지 말고 치료에 집중하자. 스테로이드는 갑자기 끊으면 안 되니까 천천히 줄여 나가도록 하자. 대신에 관절 통증도 걱정되니까 한약을 2가지를 사용하자. 아침에는 관절 통증 약을 먹고 저녁에는 궤양성 대장염 약을 먹는 거죠. 상황이 급할 때는 이렇게 다른 약을 번갈아 가면서 복용하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스테로이드인 소론도 네알로 줄였다. 면역억제제도 처방받았는데 면역억제제는 안 먹기로 합니다. 대변은 2, 3회, 혈변, 점액변 없다. 궤양성 대장염 증상도 많이 호전되었는데 사실 이때는 한약으로 치료해서 좋아졌는지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좋아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11월 18일에 종합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했는데 대장에 염증이 없다고 했다. 위궤양도 다 나았다고 했다. 내시경 소견은 좋은데 다만 스테로이드를 적게라도 복용 중이어서 안심하기는 좀 이르죠. 2025년 12월 5일 스테로이드 모두 끊었다. 양약 먹는 것 없다. 대변은 하루에 2-3번, 정상변, 잔변감, 혈변, 점액변 없다. 2025년 12월 24일 대변 칼프로텍틴 3.8점 미만, 대변 자멸 반응 12점, 스테로이드 끊고 20일 넘게 지났는데 별 이상이 없고 염증 수치, 출혈 모두 없네요. 2026년 2월 22일 스테로이드 중단한 지 2달 반 지났다. 2026년 2월 23일 대변 칼프로텍틴 3.8점 미만. 너무 좋네요. 스테로이드를 끊고도 아무 문제 없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네요. 내시경도 좋고요. 이쪽이 치료 전에 실시한 내시경 사진이고요. 예민하셔서 그런지 위궤양도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요. 위 내부인데요. 엄청나게 많이 헐어 있고 여기도 피가 많이 나고 있죠. 여기도 피가 많이 납니다. 이쪽이 치료 후에 실시한 내시경 사진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많이 좋아졌네요. 위 내부도 아직 충혈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전처럼 출혈이 있거나 심하게 헐어 있는 모습이 없죠. 상부 소화기 문제, 위궤양의 문제도 치료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장 내시경의 경우에도 치료 전에는 대장 내부에 염증이 심하죠. 출혈이 있고요. 여기도 출혈이 심하네요. 여기도 나쁘고요. 한눈에 봐도 상태가 안 좋죠. 좀 괜찮은 부위도 출혈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쪽은 치료 후 대장 내시경인데요. 헐어 있거나 부어 있는 부위가 없죠. 출혈되는 부위도 없고요. 이전처럼 부어 있는 부위도 없네요. 충혈되고 출혈되는 부위가 없습니다. 확연하게 증상이 좋아졌네요. 스테로이드 끊고도 3개월 정도 염증 수치 정상이고 안정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분은 치료하다가 중간에 원인 모를 관절 통증이 생겨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죠. 치료하다 보면 여러 환자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생기는 거죠. 이번 케이스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대변이 하루에 7, 8회, 혈변 점액변이 계속 나오고 칼프로텍틴 440점, 점혈 반응 1200점. 그런데 지금은 스테로이드도 다 끊고 내시경도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중간에 관절 통증이 생기면서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고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 주사, 스테로이드 경구약까지 드셨어요. 그 부작용으로 설사가 심해지고 불안증, 우울증까지 왔죠. 이 부분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양약은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아프면 바로 소염 진통제, 바로 스테로이드, 이렇게 너무 쉽게 약을 쓰는 게 문제예요. 젊은 사람이 무릎 좀 아프다고 바로 스테로이드 쓰는 거는 너무 앞서 나가는 대응이죠. 조금 지켜보고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쓰는 게 맞는 순서입니다. 그냥 가볍게 쓸 수 있는 약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치료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분이 관절이 좀 아프니까 못 기다리시고 하루 이틀 사이에 여러 병원을 다니셨거든요. 그 사이에 약이 쌓이고 부작용이 쌓이고 결국은 더 힘들어지셨어요. 관절 통증은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동안 한약으로 차분하게 치료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지나갔을 겁니다.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치료는 단기간에 끝나는 치료가 아닙니다. 원인에 맞게 처방을 써가면서 하나씩 잡아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뭔가 불편한 증상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여기저기 병원을 뛰어다니면서 약을 쌓아가다 보면 오히려 치료가 더 어려워집니다. 치료를 믿고 방향을 믿고 조금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치료 중 생기는 합병증 관리, 스테로이드 부작용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보고 주제로 다루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